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동형모의고사 40문제씩 4회에 걸쳐서 보는데요. 이 40문제씩 해서 이제 160문제죠. 160문제를 지금 다 출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출제된 것을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으면 겹치는 걸 좀 없애려고요. 동시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60문제가 우리 요약집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요. 거의 다 대부분 다 문제화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정리, 마지막 문제는요, 동형모의고사 160문제만 보시면 문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문제화 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 옳은 것, 그러니까 답이 아닌 지문들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옳게 나올 수도 있고, 틀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동형모의고사 160문제만 정리하시면 문제는 충분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론적인 이제 내용이죠. 이론적인 내용은. 우리 요약집을 계속 해왔는데, 요약집의 내용은 거의 다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요약집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약집을 계속 안 보셔가지고, 우리 그 마무리 정리, 이론 정리에서 유인물 나간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다가, 그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에다가 이것을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유인물, 우리가 그 이론 총정리할 때는 이제 중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좀 덜 중요한 내용들은 좀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는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요약집을 보셨던 분들은 요약집을 기초로 하면서 문제는 160문제만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유인물로 나갔던 거,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종 이론 정리할 때 그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것에다가 문제를 이제 좀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0문제 보면 충분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요, 그냥 160문제 요거하고 우리가 계속 보던 어떤 이론서, 요약집, 그것만 정리하시면요, 공식 부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죠. 정답부터 궁금한가요? 정답부터 알려드릴까요? 정답부터, 예. 예, 하나씩 풀어가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안 틀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험을 보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는데, 하다 보면 이걸 왜 틀렸지? 실수를 해요. 시험장에서는 실수를 안 해요. 실수를 안 하니까 지금 실수하는 것은 괜찮아요. 시험장에 실수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점수가 여러분 점수가 아니라 여기서요,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일단 실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점수가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1회를 봤는데 2회 볼 때는 지금부터는 올라가요. 3회 볼 때는 더 올라가고, 4회 볼 때는 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계속 하니까. 그래서 1회가 제일 점수가 낮게 나오고 점점 점수는 높게 나오고요. 시험장 들어갔을 때 그 시험 당일날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 적게 나왔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틀리고 시험장에 가서 맞는 것이 훨씬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부터 20번까지는 지적법, 21번부터 이제 40번까지는 등기법이죠. 자, 1번 보시면은 1번은 이제 토지 주사 등록하는 이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이제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자,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정하는 거죠. 이건 지적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용은 안 다루고 이동만 다루는 거죠. 이동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지적소관청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지적소관청이.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루어지지만은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내용, 이제 직권으로 이제 조사 측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조사를 하고, 조사된 내용을 조사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조서 작성하고, 최종 결정서로 이제 결의서 작성한 다음에, 결의서 작성하면 최종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요.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시군구 계정이니까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는데, 시군구가 너무 넓으면은 부득이한 경우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4번. 자,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이제 조사했으면 이제 조사부에 기록한다는 거죠. 이제 조사부에 기록하고. 자, 마지막 5번 보시면요. 지번 변경이 나오죠.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요. 지번 변경은 그러니까 지번이 가지런하게 돼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변경할 때 소유자들이 다 내가 이왕 변경을 1004번지로 해주세요. 1000번지로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번 변경은요, 오로지 직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요, 신청에서 이루어지고, 신청을 하고, 잘 안 써져요. 아무튼 신청을 하고, 여기다 했을까요?
잘 안 써지네요. 이게 되네. 신청을 하고 신청이 없으면 없습니까? 직권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번 변경은요,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직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지번 변경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지적 공부, 복구가 있었죠. 복구.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신청이 없이 오로지 직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로지 직권. 그래서 직권이라는 말이 없어도요, 언제나 직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적 공부의 복구하고 지번 변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번을 변경하는데, 다만 지번 변경할 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지반축에서 지번 변경을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라는 거죠. 승인사항.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그랬으니까 5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하되 다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구하고 지번 변경이 나오면은 지적공부의 복구나 지번 변경이 나오면요, 신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말이에요. 다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지번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다라는 거죠. 5번이 이제 틀린 거죠. 자, 2번은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이요.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는 줄 표시를만 연결하지 의자로 표시해서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을 때만 의로 읽는 것이죠. 읽을 때만 의로 읽지 표시할 때도 의로 표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자, 2번하고 3번은 신규 등록에 있어서 지번부여 방법인데 신규 등록 지번부여 방법은 동일하죠. 동일하고 원칙적으로는 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맞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하는 경우 여기 있죠.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라든지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4번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폐됐어요. 그럼 행정구역 개폐는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초동하고 방배동하고 합쳐져서 서초동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번부여지역이라는 것은 동리를 말하잖아요. 동리를 이제 지번부여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번부여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동리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동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동에 속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동에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아무런 어색함이 없죠. 이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이제 지번을 새로 부여하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개축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라는 거죠. 준용한데 이제 지정할 때 그 전에 이제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을 부여하고 이때 이제 부여하는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른다라는 거죠. 자, 5번은 나오네요. 우리가 1번에서 5번 했던 거죠. 그래서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만 하는 것이지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다고 하면은 직권에 의사를 다만 시도의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반축해서 외웠던 거죠. 그러니까 1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3번은 좀 전에 했던 거죠. 지번을 부여하는 법이 다른 것은 해서요. 우리 요걸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을 부여할 때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고,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토지의 지번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거죠.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개축에서 였죠. 그래서 지는 지번 변경을 말하는 거죠. 새롭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개가 이제 행정구역 개편을 말하고요. 축은 축척 변경을 말하죠. 이때는 이제 요 방법을 준용하니까 1, 2, 4, 5번은 동일한 방법이 될 것이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이 등록과 지번부여 방법이 동일할 뿐인 것이죠. 등록 전환은 동일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이제 지목, 4번, 5번, 6번, 이제 지목에 관한 내용인데, 자, 틀린 것은요,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해요. 자, 식물을 재배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전답과수원에서 고른다는 거죠. 네, 죽순은 과수류가 아니고요. 또 물 속에서 재배하지 않죠. 물 밖에서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죽순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돼요? 이것은 전이 되겠죠.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면 전답, 과수원 중에 골라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전이 되는 거죠. 임야가 아니죠. 우리가 임야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등이 임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2번은 이제 잡종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잡종지 하면서 우리가 했던 것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주차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복합시설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목적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잡종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객을 통해 가지고 항만시설이나 공항시설도 잡종지가 되고 또 자동차를 통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부지도 잡종지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죠, 2번은. 5번은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 독립성이 있으면 체육용지가 되는 거죠. 근데 영속성, 독립성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것은 독립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용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 안에 있는 뭐 골프장, 스쿼시장 이런 것들은 그냥 상가 안에 있으면 대일 뿐이지 체육용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독립성, 영속성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지목을 새로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여기는 독립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용도가 없으니까 채용용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4번 방금 했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한다고 했어요. 그럼 재배하면 전답과수원이죠. 그럼 과수류 아니고 벼연 미나리 왕고래니까 과수류 아니고 물 속에서 재배하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니까 답이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묘지공원이죠. 묘지공원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공원일 뿐이지, 그러니까 묘지일 뿐이지 공원이 아니라는 거죠.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국계법이죠. 국계법. 국계법이 나와야만이 우리는 공원이 돼요.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됐을 때만 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이제 또 지목 관련된 거죠. 자, 토지를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용도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자, 2번 경부고속철도와 접속된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역사부지죠. 자, 우리가 일정한 궤도라는 말이 나면 철도용지죠. 일정한 궤도 그러면 철도용지예요. 그러면 이 역사에 뭐 매점이고 식당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대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철도가 사라지면 역사는 사라질 거 아니야. 역사의 본래 목적은 표 꽂고 기차 타기 한 거잖아요. 이게 주된 목적이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매점이나 식당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철도의 부속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부지는 철도용지가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지 뭐 어떤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로 지목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소유하는 철도냐 개인이 소유하는 철도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것은 지목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정한 궤도 철도용지고 그러면 역사부지도 당연히 철도용지가 된다는 거죠. 자, 3번은 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주거, 사무실, 점포가 있으면 이게 대가 되고요. 또 문화시설 부지도 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 이 바닥 부분만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공간까지 다 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이나 부속시설까지 대가 되고요. 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사용 목적에 따라 대가 되는 것이죠. 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4번은요. 이제 종합위락시설, 종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종합위락시설 나오면 유원지가 된다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볼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위락시설로서 사용되면 유원지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물길, 그러니까 수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와 하천이 있는데 다만 이제 수돗물이 지나가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 이런 말 나면 이거는 수도용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요, 이제 경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경계에 관한 시험 문제는요, 다 지상경계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지상경계. 경계 그러면 우리가 도면상의 선을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면에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경계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등록할 테니까. 그래서 경계에 관한 문제는요, 지상경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래야 이제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지상경계에 관한 문제죠.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합니다. 토지 이동에 따라서 분할이나 신규 등록하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겠죠. 그러면은 이 지상경계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거죠.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상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장부가 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 거고 지상경계에 관한 정보가 등록됐으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자, 3번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원래는 구조물의 중앙이지만은 만약에 요 소유자가 여기는
이쪽으로 나가면 안 써지네요. 여기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게 갑이 소유고 을이 소유면은 여기 중앙이 이제 경계가 될 텐데, 만약 이 답이 만약 갑이 소유하는 물건이다. 그러면 자기 토지 안쪽에다 담을 쌓았을 테니까요. 여기가 지상 경계 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에 다른 경우에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많이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이제 분할이죠, 분할. 자, 분할할 때는 지상 한 필지로 두 필지로 분할하는 거죠. 한 필지로 두 필지로 분할할 때는 이 지상 경계점이었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분할할 때는.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뭐가 나오든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할하든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하든 상관없이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이 나오면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면 수식어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죠.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5번처럼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면 다 맞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건축물 있을 때가 문제 생기는 거죠. 건축물 있을 때. 그럼 건축물 있을 때 이걸 걸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여기 이제 5번이잖아요. 그래서 지상 건축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걸리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습니까? 판결이나 어떤 공익적인 필요가 있으면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걸리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5번이 틀려요. 5번이 틀린 것이 되죠. 그래서 판결이나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걸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7번은 우리가 좀 전에 했죠.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지상 경계를 정했을 때 지상 경계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지상 경계점 등록배, 등록되는 사항을 우리가 두 문자로 외웠죠. 그래서 우리가 소지, 좌지, 종위, 설사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소지 그러면 이제 소지의 지번, 좌는 좌표, 지목이 지가 두 개 나와서 하나가 지번이면 하나는 지목인데, 우리가 지목을 등록할 때는 실제 토지의 경계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공부상 지목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 이용되는 지목도 함께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위는 종류와 위치, 설사는 설명도 사진 파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러니까 종위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다 등록한다. 맞죠? 디귿 보시면 소유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소지, 좌지할 때 소는 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적에 관한 장부에는요, 소지 지번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니까 지적 공부가 되든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가 되든 간에 항상 모든 지적에 관한 장부는 토지를 먼저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 지번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라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등록되지 않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도와 사진 파일, 설사 등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이 등록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등록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디귿만 빼고. 자, 8번은요. 8번은 자, 면적에 관한 설명이죠.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1번. 분할할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필지마다. 그래서 각 필지마다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지마다 측량하는 것이지, 맨 마지막 필지는 빼기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오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고요. 자,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제 면적에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라고 했죠. 합병 같은 경우는 면적을 그냥 합산하면 되지 따로 측량하지 않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축척이 600분의 1적입니다. 자, 600분의 1적이니까 0.1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0.1까지 등록하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게 되겠죠. 뒤에 5로 그냥 5로만 떨어졌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로가 떨어졌을 때, 5로 떨어졌을 때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0이나 짝쓰면 버리고 홀 쓰면 올리는데 5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5, 1이잖아요. 그러니까 5, 1이면 올리고 4, 9면 버리는 거죠. 5, 1은 올리고 4, 9면 버리고. 근데 5로 딱 떨어졌을 때는 앞에 숫자를 보고 짝쓰면 버리는데, 여기는 5, 1이니까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죠. 올려야 되니까 습니까? 375.4가 아니라 375.5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3번이 틀린 거고요.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0.1까지 등록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는 거죠. 1의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1200분의 1이니까 0.4가 나오면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근데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있는 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요, 면적이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둘로 분할을 합니다. 둘로 분할하는데 이게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예요.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면적을 측정할 때 여기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할 거 아니에요. 좌표를 대입해서. 그럼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면적은 어떻습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면적을 Z라고 했을 때 틀릴 수가 없죠. 100번을 면적을 측정하면 100번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면적입니다. 근데 분할이에요. 분할해가지고 요 면적을 이제 또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을 했습니다. 또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했어요. 요 면적이 X가 나오고 요 면적이 Y가 나왔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어떻습니까? Z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되죠. 불일치한다는 건 수학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반올림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해요. 끝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건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요 면적이. 그러니까는 그 끝수 처리하면서 생기는 오차일 뿐이기 때문에 끝수들을요. 만약 이 X 더하기 Y가 Z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끝수를 살짝 버려가지고 일치를 시키고요. 만약 적으면요. 끝수를 살짝 올려가지고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끝수를 살짝 버리거나 끝수를 살짝 올려가지고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죠. 자, 공인중개사가 대수 의뢰에게 중개하기 위해서 해당 지적도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지적도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의 지목은 우리 지목 시간 배우잖아요. 토지대장 임야적에는 정신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 그러니까는 지목도 부호로 등록돼요. 도면이니까 경계는 당연히 등록되겠죠. 소유자가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소유자는 등록이 되는 사항이 아닌 거죠. 우리가 도면에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도면에 이렇게 쓰면 여기에 어떤 이제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17주 해가지고 씁니까? 지번하고 지목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안에 무슨 면적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면적 없죠. 소유자도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고유번호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없죠. 고유번호는 19자로 됐으니까 고유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면적, 소유자, 고유번호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지번하고 지목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번하고 지목만. 소유자는 등록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지적공부와 관련된 이제 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죠. 지적공부 관리. 자, 지적공부요. 지적공부. 자, 우리가 단순히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말하고요. 자,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보존을 합니다. 지적소고에다. 그런데 전산화된 지적공부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요, 보존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 외에 시도지사도 보존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시도지사도 보존을 해야 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다 이게 멸실을 훼손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 버리면 몇십 년을 후퇴시켜 버리기 때문에 혹시 멸실을 훼손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복제를 해 놓으라는 거죠. 복제는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은 모 복기요다 해가지고 그 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복제가 되는 거죠. 복제. 그래서 복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리 복제를 해놔야 되고요. 3번 보시면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해요. 사실은 정확하게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지적 공부 안 되고요. 이렇게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제외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제외한다. 그러면 단순히 지적 공부라면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말한다고 했죠. 그럼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보존하잖아요. 지적소관청에서 보존하니까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받을 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열람 등본 발급받는다. 그럼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죠. 자, 4번 보시면요.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됐으니까 전산화되어 있다는 거죠. 전산화되어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였습니까? 읍면동회장에가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읍면동회장.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열람 등본 발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회장이지 시도지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보존기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만 열람 등본 발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회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읍면동회장이 이제 뒤바뀌기 때문에 보존기관하고 열람 등본 발급 받는 기관을 이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제외되는 거예요. 지적도나 임야도는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넷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읍면동회장에는 안 되고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이외에 지적 공부들은 어떻습니까? 읍면동회장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읍면동회장에 나가는 거죠.
자, 지적건물의 열람 등본 발급받는데 개인이 발급받을 때는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지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적채용 수행자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수료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11번은요, 11번.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11번은 부동산 종합공부 이제 등록사항이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 일단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지적에 관한 이제 부수적 장부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등록되는 사항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등록사항이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산다. 토지를 산다고 했을 때 토지의 정보 알아야 되겠죠. 근데 토지 위에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토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에 관한 내용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세금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토지를 샀을 때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돼서 이 토지의 가격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지상권 설정되지 않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했죠. 그럼 방금 했던 게 이제 다 등록되는 거죠. 일단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그다음에 만약에 토지 위에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거는 건축물 대장 등록사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등록됩니다. 근데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는 없다는 거죠.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는 없습니다. 네, 여기 없으니까 요게 3번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제 가격이죠. 가격. 이세 가격은요, 개별 공시지가 이런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예전에요, 시험 문제가 토지가 수용됐을 때 이게 보상 가격에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이냐? 과세 등을 위한 개별 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 근데 이것 이외에 또 뭐가 등록돼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 거죠. 권리. 그래서 총 5가지가 등록되는 거죠. 총 5가지.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해서. 그 3번이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부터는요, 이제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죠. 토지 이동. 먼저 신규 등록이 나오네요. 신규 등록. 자,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의 효력, 토지의 표시의 효력은요, 등록됐을 때 공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축척 변경 같은 건 또 예외죠. 축척 변경은 청산 절차까지 끝나게 되면은 뭐래요? 확정 공고를 하는 거죠. 확정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내용을 등록하다 보니까 등록하기 전에 확정 공고한 때 공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고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공고를 통해서 공시가 되니까 그 이외에는요, 등록이 되어 공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등록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권리에 관한 것도 원칙적으로 뭐예요? 등기가 돼야 공시가 되니까 등기를 통해서 등기가 될 때 효력이 발생하듯이 마찬가지로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번 신규 등록할 토지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는 거죠? 맞고요. 자,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소유자가 토지의 표시는 물론 소유자에 관한 사항까지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규 등록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자가 어디에도 없으니까 토지의 표시 외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다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 결정하여 등록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유자는요,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하는 거죠. 등기부를 보고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정리를 하지만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여 등록한다는 거죠. 자, 5번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한 문서의 4번이라고 했는데요. 자, 소유자를 정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때만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하는 유일한 것이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류를 서류를 첨부하는 거죠.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유권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류를 그러니까 첨부하는 유일한 것이 신규 등록인데,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류에 이제 예시가 나오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정 판결서 있으면 확정 판결서 가져오고, 또는 만약에 공유수명을 매립했으면 준공검사 확인증 이런 거 가져오는 거죠. 또 하나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려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재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거죠. 기재부 장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5번 보시면 신규 등록 신청이셨습니까? 이렇게 소유권 증명서 우리가 첨부해야 되는데 이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제출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을 가려볼 수 있다면 무조건 맞는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준공검사 확인증 사봐야 되겠죠. 준공검사를 시장군수구청장 해주니까 원본은 지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항상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13번을 보죠. 13번은 분할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자, 토지의 개수는요.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토지의 개수는요. 공부상 토지의 필지수를 기준합니다. 공부상 필지수를 기준하는 거죠. 1번 맞죠? 자, 2번은 분할 전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형 범위 이내예요. 자, 분할을 합니다. 분할. 한 필지로. 우리가 앞에서 경계점 좌표도부 시행지역에서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항상 면적이 증가가 없도록 한다고 했죠. 그럼 이거 경계점 좌표도부 시행지역이라는 단서는 없으니까요. 일반적인 지역에서 만약에 분할을 해요. 자, 둘로 분할했는데 이 Z가 있고요. 뒤에 원래 면적이 Z였는데 이걸 면적했으니 X가 되고 이 면적 측정했더니 Y가 됐어요. 근데 두 개를 더했는데요.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가 생겨요. 불일치라는 게 오차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오차가 있는데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예요. 아주 작은 오차라는 거죠. 그럼 아주 작은 오차라는 것은 Z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끝수출을 하다 보면 오차는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걸 정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그 오차를 그렇습니까? 적당히 나누어서 등록을 해요. 적당히 나눠 등록해가지고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만약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한다는 건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럴 때는 정정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넣습니까? 그러니까 허용범위 이내라고 했죠. 이내인 경우는 넣습니까? 오차를 나누어 등록해서 일치를 시키고요. 만약 허용범위를 초과해요. 초과라면 넣습니까? 기존의 면적이 잘못됐으니까 이럴 때는 정정을 하는 것이죠. 정정을 하는 거죠. 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한 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기능 법률에 따르는 분할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죠. 분할이 먼저 지적법에서 이루어지고 등기법에서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등기법에서는 분할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분필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분필이나 분할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법에서 먼저 분할이나 합병할 때도 마찬가지죠. 분할이나 합병이 먼저 지적법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분할 합병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4번 등기부에만 분필이 이루어졌어요. 분할 분필은 동일한 말이에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분필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지적에서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등기부에서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적에서는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적법에서는요 100번지가 한 필지로 돼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서만요 이게 두 필지로 분할돼 가지고 한 필지는 100번지, 한 필지는 100의 1번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의 1번지라는 것은요. 100의 1번지라는 것은 지적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100의 1번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은 토지예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분할이 안 됐는데 등기에서 아무리 분할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당연히 무효가 되고 더 나아가서요. 지적소관청에 의한 분할 절차를 거친 바가 없이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경우에도 그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여기 등기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기부 시효 취득도 할 수가 없는 거죠. 100의 1번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은 토지예요. 100의 1번지 존재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100의 1번지를 이렇게 점유를 했다고 했을 때요, 점유하게 되면은 100의 1번지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 100번지의 일부를 점유한 거예요. 점유는 했잖아, 점유를. 그러면 이 사람 점유한 거는요, 100의 1번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00번지의 일부를 지금 점유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 필지 일부도 점유 취득 시효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대신에 20년을 점유해야 되죠. 20년을 점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 시효 취득은 10년이면 되잖아요. 등기부 시효 취득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의 1번지에 아무리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100의 1번지는 존재하지 않은 토지니까 존재하지 않은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효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5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분할이 안 돼 있으면요. 등기부에서 아무리 분필이 이루어져도 이거 무효가 되고 등기부 시효 취득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이게 민법적인 내용이죠. 민법적인 내용도 우리 지공시법이나 뭐 섞여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14번은 이제 지목 변경에 관한 내용이죠.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도 씁니까? 60일의 신청 의무가 있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씀은 90일이고 나머지 다 60일이라고 했죠. 자, 2번 보시면 지목 변경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거쳐서 토지의 이동 조사 후 결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 이동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의해서 정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지목이잖아요. 지목이니까 측량을 하지는 않죠.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우리가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을 하지만은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하지 않는 거죠. 물론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고요. 네, 지목은 측량하지 않으니까 지적 측량을 거쳐했으니까 이게 2번이 틀린 거죠. 측량을 하지는 않는 거죠. 자, 이번 토지 소유자는 지번 변경을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예요. 신청서에 항상 어떻습니까?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죠.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나 아니면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목이 변경됐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이렇게 첨부해야 되는 거죠. 제출해야 된다.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5번을 먼저 보면은요. 5번을 먼저 보면. 자, 우리가 개발행위거나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지목변경은 엄청나게 공법상 규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으면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공법상 규제를 전혀 받지 않은 토지. 마음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전답과손 합쳐서 우리는 농지라고 하죠. 그럼 전답과손 사항관에는요, 지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이런 증명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지만 지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 증명서를 안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4번은 우리가 항상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첨부서를 지적소관청에 관리하면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언제나 맞는 말이라고 했죠. 2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5번은요. 축척 변경에 관한 내용이죠.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요, 보통 뭐 구 전체, 시 전체에 대해서 도면을 새롭게 만들 때 우리가 축척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축척 변경은요, 그래서 축척 변경할 때도 굉장히 뭐 10년이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그 이상도 걸리기도 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자,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축척 변경인의 의결과 더 나아가서 시도에서 승인도 필요한 것이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시 전체에 대해서 도면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축척 변경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거죠. 아니, 시도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두는 거죠. 지적소관청에. 지적소관청에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과 그다음에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까지 있어야 축척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의결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이 합병하려는 토지죠. 자,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 하잖아요.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 하기 때문에 합병하려면 어떻습니까? 축척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한 필지 토지를 축척을 변경해요. 한 필지 토지 축척 변경하는데, 한 필지 토지 측량하는데 축척 변경에는 의견이나 시도에서 승인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 토지 합병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해요. 축척 변경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한 필지 토지에 축척 변경하는데 무슨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무슨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이나 시도지사 승인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합병을 위한 축척 변경.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계획에서 일부 제외된 토지. 제외된 토지니까 축척 변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돈인데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해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축척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결이나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계획에서 제외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축척 변경은 의결이나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는 거죠. 2번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축척을 변경한 때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게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합병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면적만 새로 정하면 되지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기존에 그냥 따라서 하면 되고, 합병을 해서 축척 변경하는 거니까요. 그냥 면적만 새로 정하면 되지 다른 것은 새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 자, 3번이요. 청산금.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청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청산금은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번별 조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증감을 지번별 조서에 기록하고 지번별 조서에 있는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번별 조서에 있는 면적의 증감에다가 각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토지는요, 2제곱미터가 늘어났는데 이 토지는 1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20만 원이 청산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산금을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4번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축척변경 시행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요. 여기 있는 한 필,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면적하고 여기 있는 제곱미터당 면적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 조사를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제곱미터당 금액에다가 그 면적의 증감을 곱해서 청산금을 산정하는 거죠. 그럼 이때 축척 변경이 한 1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럼 10년 동안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금액을 조사할 것이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언제가 돼요? 확정 공고일이 아니라 시행 공고일이죠. 확정 공고일은 아직 등장을 안 했죠.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나야 확정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공고일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날이잖아요. 확정공고일은 청산이 끝나야 확정공고라고, 그날이 확정공고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시행한다고 시행공고를 하면 그건 변하지 않은 날이 되겠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공고일이 아니라 시행공고일이 되는 거죠. 5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등기 축탁을 해야 되겠죠. 축척 자체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지번도 새로 정하게 되고 지목도 바뀔 수 있고 면적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당연히 등기 축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만 틀린 거죠. 물다 풀다 보면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되는 거니까. 자, 16번은요. 등록상 정정에 관한 내용이죠. 등록상 정정도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신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직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예요?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죠. 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자, 밑에서 보시면 측량 성과가 나오면 성과를 그대로 보고 이제 결의서를 작성할 것이고 결의서를 그대로 보고 이제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다르게 정리된 거죠. 또는 지적공부의 재작성 당시에 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정리가 됐다 그렇지. 또는 척관법에서 미터법, 그러니까 평단위에서 미터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면적 환산,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떤 거예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서요. 자, 토지 이용 계획서는요,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 공부하고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다르면 어떻습니까? 이건 토지 이용 계획서가 잘못된 거죠. 지적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만들 때 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오류가 있었을 때는 이건 명확한 오류니까 이건 정정할 수 있지만 지적 공부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서류하고 불일치가 되면요. 그 이후의 서류가 잘못된 거지 지적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죠. 만약에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 등기부하고요. 지적 공부하고 불일치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등기부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적 공부를 정정할 필요는 없죠. 등기부를 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토지 이용 계획서는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근거로 만든 장부이기 때문에요. 토지 이용 계획서가 다르게 정리됐을 때는 지적 공부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정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계획서 나오면 다 틀린 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서는 지적 공부 다음에 만들어지는 서류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토지 이용 계획서가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되겠죠. 결의서를 보고 잘못 적었다. 이러면은 직권정정사유가 되지만 이런 계획서와 다르게 됐다. 계획서와 다르게 되면요. 이런 경우는 지적 공부를 정정할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계획서 나오면 다 틀린 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요. 17번,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것이고 17번은 소유자 정리와 관련된 것이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는 우리가 아까 신규 등록할 때 잠깐 설명을 했네요. 자, 우리가 토지 소유자는요. 등기소를 보고 정리를 한다고 했죠. 등기소를 보고 정리하지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만 예외적으로 씁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을 한다는 거죠. 1번은 맞죠. 자, 2번은 국유재산법의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그러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등록하는데 얘들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니까 국유로 등록해 주세요.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무조건 얘들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한 번은 확인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는 정말로 소유자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정말로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만 이제 국유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3번은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유자 정리라는 과정이에요.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어요. 자, 불일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만 지금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하고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등기부가 잘못된 거잖아요. 토지의 표시는 항상 지적공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 되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 우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하고요. 지적공부하고 지금 불일치가 돼요. 지적공부에서는 전인데 토지요. 등기부에서는 답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이에요, 답이에요? 전이잖아요, 전.
지적 공부 우선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를 등기부를 하고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불일치하더라 이거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 상태에서 소유자만 정리를 해버리면 토지의 표시는 계속 불일치한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만 본 사람은 이걸 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빨리 등기부를 일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면요. 그 상태에서는 바로 소유자 정리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소유자 정리를 하지 못하고요.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등기관서에 먼저 통지를 하라는 거죠. 통지를 해가지고 등기소에 있었습니까? 일치된 등기를 먼저 하게 하고, 일치를 확인하고 나서만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면요. 이럴 때는 습니까? 절대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 상태에서 소유자 정리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소유자를 정리한 다음에 불일치한다는 걸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한 상태에서 소유자 정리를 아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먼저 등기관서였습니까? 먼저 통지를 하라는 거죠. 정리할 수가 없고, 등기관서였습니까? 먼저 통지를 하라는 거죠. 불일치합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통지를 하고요. 그러면 등기관서에서 이제 알았죠. 불일치한 사실을. 그래서 등기관서였습니까? 답을 전으로 씁니까?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면은, 이제 일치가 됐잖아요. 일치가 됐으니까 비로소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한 상태에서는 절대 소유자 정리를 할 수 못한다. 그래서 먼저 통지를 통해서 일치를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통지를 통해서 일치를 시키고 소유자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고 일치시키는 통지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은요, 소유자는 등기부하고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면 등기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제 등기부 우선이 되는 거죠. 토지의 표시가 뭐 일치한다는 걸 전제하에서요. 그래서 수시로 썼습니까? 혹시라도 소유자 표시가 지적공부하고 등기하고 불일치한지 수시로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연락, 등본 발급, 수시로 확인하는 여기죠. 5번부터 보죠. 부합 여부를 조사, 확인하라는 거죠. 수시로 조사합니다. 그럼 이때 수시로 조사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요, 불일치를 발견을 했어요. 자, 불일치를 발견을 하게 되면 습니까? 이럴 때는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고 이제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요, 등기부 보고 정리하는 것은 누가 손해보는 사람 없죠. 손해보는 사람 없으니까 습니까?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 종류는 그러니까 지적 정리 원칙을 신청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수시로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요, 수수료를 내라 그러면 누가 아무도 안 하겠죠. 수수료는 당연히 무료가 되고요. 5번 맞는 내용이죠. 3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번하고 19, 20번은 이제 지적 측량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지적 측량 그러면은요, 지적 측량이라, 우리가 측량의 종류가 다양하지만요, 특히 우리는 이 지적법에서는 지적 측량만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지적 측량으로 해요. 그래서 지적 공부하고 상관이 없으면 지적 측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재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을 말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요. 지형도라는 게 나왔어요. 지형도. 지형도는 지적 공부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지형도는 아니잖아요. 지적도 임야도만 지적 공부죠. 지적도 임야도만 지적 공부죠. 지형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형도와 대비해서 표시하기 위한 측량. 그래서 지형도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지적 측량은 아니겠죠. 지형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은 지적 측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적 공부가 아닌 것들이 등장해 버리면요, 이건 적어도 지적 측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항상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필요한 경우에 수행자에겠습니까? 지적 측량제 의뢰해야 된다. 모든 측량 원칙적으로 지적 측량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의뢰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의뢰할 때는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다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가 이제 검사 측량, 또 하나가 지적 제조사 측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지적 측량 일종이죠. 검사 측량은 뭐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과 관련된 측량이니까 이것도 지적 측량이 될 것이고, 지적 제조사 측량은요, 지적 공부하고 실제 토지하고 경계가 서로 잘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제조사에서 지적 공부를 정확하게 등록하게 측량이죠.
지적 공부에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을 다시 재조사하는 측량이니까 이것도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지적 측량에 포함되겠죠. 다만 이 두 측량은요,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검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검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뢰를 해야만 검사하는 거 아니고요. 지적 재조사 측량도요, 토지의 이동과는 상관없이 지적소관청에서 재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일치가 이루어져서 도저히 답답하다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량이지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에 4번 지적제한 수행자가 지적제한 의뢰를 받을 때는요, 의뢰를 받을 때는 빨리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측량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들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요, 지적소관청이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제한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이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이제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측량을 실시하는 거죠. 자, 5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경계 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 자, 이것도 개념 기억하셔야 되죠. 경계 보건 측량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거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죠. 또 지적 현황 측량이요. 지적 현황 측량은 건축물이 지금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확인하는 측량이죠. 그러면 이것도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적 공부 들고 와서 측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는 건축물 위치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작년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어요. 지적 현황 측량의 개념에서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라고 하지 않고 지형도에 등록된 경계, 이래서 틀린 거예요. 지형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 측량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건축물이 얼마만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계 보건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죠. 지상에 보고만 하는 거고,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 경우에도요,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하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은 아닌 것이죠. 지적 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긴 하나 지적 공부에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은 아닐 것입니까? 따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받지 않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두 가지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자, 19번은요, 우리가 많이 이제 예를 들었던 내용이죠. 이제, 측량 기간 계산하는 방법이죠. 자, 측량 기간과 관련돼서요, 자, 경계 보건 측량을 한다는 거죠. 경계 보건 측량을. 검사 기간을 포함한 총 측량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에 측량 의뢰의 토지 소지지는 동지역이라고 했는데 동이냐 리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이나 리나 측량 기간 동일하니까. 근데 측량하러 갔더니, 경계보건 측량하러 갔더니요, 지적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20점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 20점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 측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지적 기준점 20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기초 측량은 우리가 기간 넣습니까? 15점 이하인 경우는 각각 4일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은 반드시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이거 잘못되면은 뭐 세부 측량 하나만 하니까. 근데 15점을 초과하면 어떻습니까?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하는 거죠.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해요. 여기서는 지금 20점이라고 했죠. 20점이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줬던 4일에다가 이틀씩을 더 가산해야 되겠죠. 이틀씩을. 그러면 지적기준점 20점 설치하는 듯습니까? 지적제한 수행자가 하는 측량기간이 6일이 될 것이고, 그럼 6일 동안 측량한 것을 가지고 었습니까? 검사를 또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기초 측량은 무조건 다 검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6일 동안 하고요. 검사를 했더니 제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세부 측량을 들어가야 되겠죠. 세부 측량은 5일, 4일로 항상 고정이라고 했죠. 고정이에요. 자, 그럼 만약 이가요, 경계보건 측량이라 분할 측량이다. 그러면은 검사 기간을 포함한 총 측량 기간 그러면 어떻습니까? 6일, 6일, 5일, 4일에 섰습니까? 19일이 돼야 되겠죠. 19일, 아니, 6일, 6일, 5일, 4일이니까 21일이 돼야 되겠죠. 21일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검사 기간을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다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포함이 돼가지고, 다 포함이 되면은요, 21일이 걸릴 텐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경계보건 측량이라고 했죠. 그럼 경계보건 측량은 세부 측량을 경계보건 측량을 했을 때 넣습니까? 경계보건 측량을 했을 때 이건 따로 검사 기간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경계보건 측량 방금 했잖아요.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4일은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사 기간을 포함한 총 측량 기간은 요건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6일, 6일, 5일에서 17일이 되는 거죠. 17일이. 예전에 기출문제는요, 검사 기간을 제외하라고 했어요. 검사 기간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요걸 제외하면 되겠죠. 6일을 제외하면 어떻습니까? 11일이 됐을 것이고.
여기서는 검사기관을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요건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포함이 돼야 되겠죠. 요건 당연히 포함이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건 당연히 포함돼야 되니까 17일이 되겠죠. 17일. 그 다음에 지적분 마지막으로요. 지적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그러면요. 우리가 위원회가 두 개가 나와요. 지적위원회하고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축척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축척변경. 축척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자, 이것은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축변위라고 줄여서 해보죠. 축변. 아이고. 뭐가 잘못됐어요? 다시. 예. 축척변경위원회. 위원회죠. 그래서, 그러니까 축척변경이라는 말이 나면 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다 심의결 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요, 축척변경 관련돼서 승인이요, 승인. 축척변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승인만 시도지사 사항이죠. 시도지사죠. 승인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축척변경 관련된 모든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유일하게 승인만 시도지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지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지적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이건 다 중앙지적위원회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지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다 중앙지적위원회인데 예외가 있죠. 지적이라는 말이 붙었지만은 예외적으로요. 지적지장 적부심사죠. 적부심사. 이 적부심사.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중앙이지만은 적부심사죠. 적부심사. 이것만 없으니까 지방이 되는 거죠. 지방. 이것만 지방이 되고 나머지는 다 중앙이 된다. 자,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위원회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위원회를 하나 좀 기억하시면요.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지적이라는 말만 보고 무조건 다 중앙지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적부심사를 제외하고는 다 중앙으로 가는데, 지적이라는 말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지적이라는 말 붙었는데 여기에 제조사라는 말이 붙어요. 지적제조사. 지적제조사라는 말이 붙으면요. 이건 지적제조사위원회예요. 지적제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죠. 지적제조사라는 말이 붙으면 지적제조사위원회. 이건 너무 안에 답이 써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말만 보고 무조건 중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지적 다음에요. 제조사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이건 지적제조사위원회로 가요. 우리가 지적제조사위원회는요,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사라는 말이 나면 그냥 제조사위원회. 그러면 그 이외에 제조사라는 말이 없으면 지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 중앙인데 적부심사청구사항만 지방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밖에 없죠. 지적지장 적부심사청구사항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지적이라는 말 붙었잖아요. 지적. 지적이라는 말 붙었는데 제조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제조사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중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외에다가 우리가 지적진양 그러니까 적부심사는 지방이지만 재심사는 어떻습니까? 재심사는 또 이제 중앙이 되는 거죠. 적부심사는 지방이지만 재심사는 어떻습니까? 중앙이 되는 거잖아요. 지워야 되겠네요. 재심사라는 말이 붙으면 중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부심사는 지방이지만 재심사는 중앙이 된다. 그리고 지적위원회라는 말이 없잖아요. 다 지적이지. 그러니까 제조사라는 말이 없죠. 지적만 있지 옆에 제조사라는 말이 없어요. 제조사라는 말이 없으면 이건 다 중앙이 된다는 거죠. 중앙이. 그래서 위원회가 하는 소관 업무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돼요.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사 나오면 제조사위원회. 그 말 없이 그냥 지적이라는 말만 붙으면 다 중앙지적위원회다. 다만 유일하게 지적자 적부 심사만 지방이다. 기억하시면 되죠. 축척변경은 다 축척변경위원회지만 승인만 시도지사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1번만 틀리고 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열상이 되는 거죠. 자, 지적법 20문제를 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등기법 20문제를 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